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조벽입니다. AI 시대,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부를 보셨나요? 아직 보지 못해도 2부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1부를 보길 바라요. 그래야지 이게 세트가 완성되니까는요. 무슨 세트냐 하면은요. AI 시대에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챗봇에 이 질문을 했잖아요. 챗봇은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1부에서는 첫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 2부에서는 마지막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거든요. 5가지 능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또 각자 다른 능력이어서 어떤 것부터 설명해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1부를 먼저 본 학생들을 위해서 연관성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은 집단지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집단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자면 나와 매우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협업적으로 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죠. 나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 나와 가치관과 꿈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려고 하는 것 너무 힘들잖아요. 쉽게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싸우거나 헤어지게 되기 쉽잖아요. 우리는 흔히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기 바빠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세요.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면서 시끌벅적하잖아요. 예능에는 그게 재밌겠지만 진짜 함께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짜증이 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다면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경청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2가지를 자기 조율 능력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이제 AI 시대,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2번째 답, 자기 조율 능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겠어요? 아마 짜증이 안 나고 화도 안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부처님이실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짜증나고 화도 나게 되죠. 당연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이고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짜증 났다고 막 짜증을 내고 화가 났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은 감정,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에는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이 있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행동은 한 끗 차이여서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정과 행동의 한 끗 차이는 영어 단어가 잘 보여줍니다. 영어로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복합 단어예요. 바깥으로 모션, 움직이다. 즉 이모션,
감정이라는 뜻은 행동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커지면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은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인간의 두뇌를 조금만 이해해도 돼요. 물론 인간의 뇌가 매우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3층 구조만 고려해도 됩니다. 가장 밑에는 1층에는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생명을 관리를 합니다. 숨 쉬고 맥박 뛰고 그런 것들. 이 두뇌는 뱀이나 악어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충류의 뇌라는 애칭을 지녔습니다. 그 위에 변형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감정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감정은 소개 돼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포유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소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그 위에 소위 3층에 전두엽이 있어요. 생각을 관리하는 두뇌입니다. 이 세 가지 두뇌가 다 제대로 작동해야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럴 때 짜증과 화가 막 넘쳐나잖아요. 이런 현상을 감정의 홍수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관리하는 변형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두엽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이 상태에서 이 두뇌의 주인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파충류가 돼버려요. 보세요. 파충류의 뇌만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나요? 파충류가 뱀이나 도마뱀이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하죠? 물거나 도망가죠.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은 공격적이나 도피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설,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행위고 술, 게임, 마약 이런 데 빠지는 것이 바로 도피적인 행동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이 인성을 잃게 하고 동물성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지는 않아요. 감정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행히도 감정과 행동 사이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입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은 부정적 감정이 얼마나 빨리 생기는 것이 아시나요? 거의 즉각 열받잖아요. 정확한 시간은 0.2초예요. 실제로 눈 깜빡할 사이로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 내 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동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물론 작은 행동은 빨리 나타나지만 싸우거나 도망가는 행동은 시간이 좀 걸려요. 대략 평균 5, 6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 6초는 긴 시간이에요. 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5, 6초 안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긴 시간이에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6초의 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훗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을 실패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남한테 욱하고 버럭하는 사람들, 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남이 잘못을 해도 곧바로 욱하거나 버럭하지 않고 6초 동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욱하고 버럭하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나요?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그러잖아요. 이 후회하는 짓을 하면서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한 번 욱하면 그 행위가 곧바로 SNS에 올려져 가지고 그냥
인생 한 번에 훅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자면, 행복하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평정심을 갖추는 능력, 자기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평정심을 갖추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심호흡이에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또는 짧아지거나 거칠어지잖아요. 한마디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두뇌가 산소를 많이 사용하니까.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구 경기 많이 보시잖아요. 프로 선수들 킥 한 방에 수백 억이 달려있는 상황도 흔한데, 그들 킥할 때, 페널티 킥할 때 보면은 예외 없이 심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선수만 아니라 가수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이들이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심호흡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심호흡은 아무나 아무 때나 어디선지 할 수가 있죠. 돈도 안 들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심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한번 심호흡 하겠다. 그렇게 지금 작정해도 아마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호흡이 거칠어진 파충류가 되어버렸을 테니까요. 한마디로 심호흡은 머리가 기억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심호흡의 위력을 발휘하려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느껴지면은 곧바로 저절로 몸이 반응을 해서 심호흡을 해야만 5, 6초 만에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평소에 심호흡을 연마해야 스트레스 받을 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루에 심호흡 연습하는 루틴을 포함시키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책상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책상에 앉을 때마다 심호흡합니다. 전화 받을 때 또 전화 걸 때 하면서 전화 받고 갑니다. 산보하면은 심호흡이 저절로 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5초, 10초씩 심호흡하는 루틴을 가져야만 심호흡이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자, 하나 더. 두 번째로 고마움에 대한 루틴도 세우고 연마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를 아시죠? 미국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대단한 리더죠. 이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헬리콥터 타러 올라가는데 부하가 경례를 했어요. 그러나 일어나 따라 너무 고민이 많았든지 그냥 쑥 지나칩니다. 그런데 역시 오바마는 다르더군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부하의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땡큐, 고마워 한마디 합니다. 고마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따름을 받는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자, 이 부하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마 이날 이후로 오바마 대통령한테 평생 충성 보일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 부하한테 경례 받지 않고 지나쳤다고 세상에 나쁜 사람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롤 모델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께서 전투 끝날 때마다 보고서를 임금님한테 올렸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하는 동시 노비들의 공로도
엄청 많이 인정해 주시고 챙겨 주셨어요. 노비는 그 당시에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 사람들한테 마저 얼마나 고마운가. 그 격분들, 노비들은 배를 노려졌던 격분들이었어요. 그들의 고마움을 알아차리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음이 코앞에 놓여 있어도 목숨 걸고 따라주는 것이니까 이 고마움이야말로 최고의 강인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거기 찾아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신입생, 우리가 찾는 신입생은 바로 학우들한테 또 우리 사회한테 무언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딱 한마디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런 인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다른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팀원이 되어 협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둘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기억나시나요? 일부에서 바로 이 두 가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소위 관계 조율하는 능력, 협업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난번 일부에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협업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마지막 두 가지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부, 2부 강의가 도움됐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다 세계 최고의 인재가 돼서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크게 또 더 나가서 이 세계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